야 얘들아 주제 8이거든? 사회 모습 변화와 대중운동인데 사회 모습은 어떻게 변화한 거야? 사회 모습은 원래는 조선이라는 사회가 우리의 사회였는데 일제강점기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일제강점기 때는 어떻게 바뀌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지. 여기는 조금 더 근대화된 모습이고 여기는 좀 전 근대적이고 물론 조선이라고 해서 우리의 이미지가 조선은 진짜 엄청 낙후돼 있고 농촌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우리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쌤이 너네 공부를 위해서 그냥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 주제 8에 나오는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쌤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조선은 되게 낙후돼 있었네, 일본이 근대화시킨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도시화되고 근대화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뭐 백화점이 생긴다든가 또는 이제 서울이 경성이 도시화되면서 남촌과 북촌을 나눠서 일본인 거주지역과 뭐 조선인 거주지역 뭐 이렇게 나눈다거나 또는 뭐 모던 보이가 나온다든가 또는 뭐가 있지, 철도가 건설된다든가. 철도가 대표적인 근대화의 어떤 그 뭐랄까 수단? 아니 근대화의 산물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 모습의 변화, 그런 것들을 이제 교과서 첫 번째 파트에서 다루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대중운동인데요. 그러니까 이 주제 8에서 우리가 뭐 좀 시험에 더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은 대중운동인데, 그럼 대중이라고 하는 건 뭘까? 얘들아,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대중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뭐야? 아주 대다수는 농민이야. 기본은 농민이야. 기본은. 왜? 우리 농촌 농업 중심 사회가 농민이 중심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파트에 보면 조선인들의 대부분은 노동자로 구분되기도 해. 농민과 노동자, 이들을 이제 대중을 형성하는 어떤 큰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노동자는 왜 나온 거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시화 된다는 거, 공업화 된다는 거, 공장이 생긴다는 거, 도시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현상을 뭐라 그래? 이촌향도라고 하지. 우리나라 1960년대 박정희 때만 이촌향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도 이촌향도의 모습은 있죠. 공업화가 되니까, 노동자가 필요해지니까. 그리고 농촌이 어떻게 어려워졌어? 농촌이 어려우니까 도시로 튄 거야. 농촌은 왜 어려워졌어? 일제가 1910년대 땐 뭐해요? 토지조사 사업하죠.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하지. 그 과정에서 토지를 잃고 산미증식 계획 때 엄청나게 뜯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촌이 너무 괴로운 거야. 농촌이 너무 괴로우니까 농촌을 떠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농촌이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일제가 뭐 해요? 뭐 농촌진흥운동도 하고 조선농지령으로 해서 이 식민지 지주제 하에서 고통받던 소작농들을 조금 약간 뭐랄까 생존권을 조금 보장해 주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지. 얘들아, 농민들한테 제일 괴로운 건 뭘까? 세금은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내는 거잖아. 원래 토지세는 지주가 내는 거예요. 그죠? 얘들아, 쌤이 지금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있고 내가 세입자잖아. 그럼 나의 가장 불안함과 괴로움은 뭘까? 혹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또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쌤한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당시에 소작농들한테도 가장 큰 걱정은 혹시 내가 소작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땅 주인이 나한테 딴 사람한테 소작 준다고 하면 어떡하지? 소작료를 겁나 올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이 소작농들에 있어서 되게 괴로운 부분이었거든. 근데 이게 그나마 지주가 조선인일 때는 그나마 나. 근데 식민지 지주제 하에서는 지주도 일본인이야. 나한테 더 옛날의 지주보다, 물론 옛날의 지주도 아꼈을 수 있지만 나한테 더
자비 없이 무자비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되게 일단 기본적으로 힘들어. 식민지 지주제 하에서. 그치? 그래서 이 당시에 농민들이 막 힘을 합쳐갖고 이 자기 어떤 힘듦을 토로하고 그런 단체 활동, 단체 행동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농민들이 농촌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 노동자도 막 당시에 많이 생겨났어. 그래서 이들의 운동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농민들이 한 게 뭐야? 아까 얘기한 소작쟁이죠. 그 다음에 노동자가 한 거는 노동쟁이지. 그럼 소작쟁이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아까 방금 쌤이 말한 것처럼 소작료를 낮춰달라. 그리고 세금은 지주 네가 내라. 지주가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야. 야, 지금 나 세금 나왔는데 너 소작농인 네가 대신 내. 만약에 안 내? 그럼 나 너한테 소작권 뺏어서 딴 사람한테 소작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세도 내가 부담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소작료를 낮춰달라. 나의 안정적인 경작권을 보장해달라. 세금은 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소작농들이 힘을 합쳐서 지주한테 이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소작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혼자 싸우면 힘이 약하잖아. 어떻게 싸우면 좀 힘이 세죠? 같이 싸우면 좀 세죠.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거야. 소작쟁이든 노동쟁이든. 대표적인 게 교과서에 보면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게 있고 또 구리농장 뭐 이런 것도 있고 단천 농민운동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제일 유명했던 게 암태도니까 암태도라도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암태도에 문제철인가 하는 지주가 있었어. 근데 이 지주가 너무 악해. 그래갖고 소작료를 7할인가를 받았대. 7할이 몇 퍼센트야 얘들아? 70%지. 야, 100 농사 지었는데 70을 달라고 하면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원래 소작료는 절반이 기준이거든. 조선시대 때도. 그래서 이 암태도 소작농들이 4할만 가져가세요. 4할 소작료를 요구하면서 벌였던 소작쟁이가 암태도 소작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작쟁이 있지만 암태도라도 기억을 잘 해놓고, 노동쟁이는 얘들아 뭐가 있을까? 노동쟁이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건 뭐야? 소작농들은 뭘 요구해? 소작료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지. 노동자들은 일하고 임금을 받잖아. 근데 그 임금이 너무 적으면 힘들지. 그래서 임금을 올려달라. 노동시간은 좀 줄여달라. 환경이 너무 거지 같으니까 환경 좀 개선해달라. 라는 식으로 회사에 요구하는 거야. 그럼 노동자가 회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은 뭐야? 나씨 일 안 해. 이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원산총 파업 같은 여러 가지 부산 부두 노동자들 파업도 있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파업들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이 농민 노동자가 대중의 대다수지만 사실 대다수의 또 다른 대중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농민 노동자 말고도 뭐 여성도 있을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사실 여성이나 어린이는 전 근대 시대 때 되게 이 사회에서 중심 활동하는 계층이 아니지. 사실 성인 남자 중심으로 역사 시대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진행돼 왔잖아. 그죠? 그래서 농민 노동자도 지금 보면은 이 당시에 대부분 사실 남자 노동자가 많지. 남자 농민이랑. 근데 물론 이제 그 을밀대에 올라가서 시위한 강주룡 시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노동자가 한 거긴 하지만, 여성이나 어린이는 어쨌든 전근대 시대 때 되게 좀 약간 마이너한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도 이제 바뀐 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이제 찾아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여성운동 조직으로 근우회가 있고요. 신간회의 자매단체로서 당시 전국적인 최대 조직이었고, 어린이는 소년운동 누가 주도했냐? 방정환, 소파 방정환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어린이날 만든 사람.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가 중점적으로 소년운동하면서 이 어린이라는 말도 이때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 어린이들의 어떤 뭐랄까 어떤 사회적으로
무관심했고 또 학대받았을 수도 있는 이들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고자 했던 게 천도교 소년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뭐 형평운동도 나오잖아. 당시에 가보개혁 이후에 신분제가 사라졌지만 조선시대 때 가장 천한 취급을 받던 백정들, 도축업자, 걔네들은 여전히 자기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얘네들도 조선 형평사라는 걸 조직해서 형평운동을 벌이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주제 8의 내용이죠. 자, 이것으로 주제 8의 인강을 마치고 주제 9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